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이 무조건 현물 매매 원칙으로만 안정적인 길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절대로 선물 투자, 추천도, 권장도 드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 매매로서 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플과 민주당의 긴급 회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회의가 절대 아닌데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흐름, 그리고 XRP의 제도권 진입 시점을 가릴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분기점이에요. 최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리플과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체인링크 같은 암호화폐 업계 최고 경영진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원탁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를 주최한 인물이 바로 커스틴 길리브랜드 미국 상원 의원이고, 이 사람은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참석자 명단이 화려합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체인링크의 세르게이 나자로프, 그리고 갤럭시 마이크의 노보그라츠, 그리고 리플의 법무 책임자 스티어트 알드로티까지도. 이 사람들이 전부 미국 규제 환경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인 거고, 그렇다면 이들이 왜 모였느냐? 바로 ETF 승인 지연, 그리고 디파이 규제 법안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요, 아무래도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SEC의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된 상황이에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라이트코인, 솔라나, 그리고 리플 XRP 이렇게 관련된 ETF 승인 일정들이 전부 다 미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문제인 거고, 실제로 지난주 전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약 8,50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단 일주일 만에 탐욕에서 극심한 공포로서 급락했죠. 투자자들이 제도권 진입이 또 미뤄지는 거냐,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 회동이 단순하게 의견 조율이 아니라 규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사전 협상에 가깝다라는 거.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디파이 법안을 강화하려는 입장이고요. 업계는 반발하고 있죠. 법안이 통과되면 디파이 프로토콜에도 KYC나 AML 같은 이런 규제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게 탈중앙화의 근본 철학을 흔든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회동이 규제를 완화하되 제도권을 인정받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리플이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금융인프라 자산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겠죠. 리플의 법무 책임자 알데로티가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도 상징적입니다. 과거 SEC 소송에서 리플의 방패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죠. 그가 직접적으로 정치권과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 이것만이라도 이 소송을 끝내고 나서 규제 내로 진입하는 2단계 투트랙으로 넘어갔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즉 이제부터 XRP의 싸움은 법정 싸움이 아니라 정치의 장으로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먼저 ETF 승인 절차의 구조 변화겠습니다. 미국 SEC가 최근에 일반 상장 기준을 승인을 하면서 암호화폐 ETF를 포함한 새로운 상품의 심사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게 곧 XRP ETF의 승인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 구조 법안의 방향성까지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법안이 증권형 자산의 기준을 완화하게 될 경우 XRP는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ETF 승인이라거나 기관 자금 유임이라거나 이 국제송금 인프라까지도 이 세 가지 축들이 맞물리면서 XRP는 지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서 전혀 다른 레벨의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회의가 단기 이벤트에 그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디파이 규제가 강해지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그럼 오히려 암호화폐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도 있겠죠. ETF 승인이 또다시 연기된다? 그럼 시장은 다시 실망 매물이 단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XRP가 지금 보여주는 횡보 자체가 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대랑 실망감이 싸우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요, ETF 기대감에 휘둘리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 규제 명확성이 만들어지는 구조적인 변화를 보셔라 말씀드려요. XRP가 단순한 가격 자산이 아닙니다. 이 규제 프레임 속에서 살아남는 금융 백엔드 인프라 자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읽으시는 분들만이 시장의 다음 사이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죠. 결국에 지금 이번 회동은 시장을 흔들려는 이벤트가 아니라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첫 번째 회의예요. 이런 흐름이 규제 명확성 확보에서 ETF 승인으로 또 제도권 유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표준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그 길이 열릴 수 있을지 닫힐지 이건 앞으로 몇 주 안에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 변화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서 읽으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신사 채널과 신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은 모두 같은 역사의 초입 구간에 이미 서 있다는 사실이겠습니다. 이 가격보다 중요한 건요, 제도권 문이 열릴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거고,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속보들, 그리고
그리고 타점대까지도 전부 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실물자산 토크나 RWA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들리고 있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미국 SEC가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분야가 바로 실물자산 토크나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대해서 그냥 흘려듣기엔 너무나도 큽니다. 이게 곧 제도권이 블록체인과 전통금융의 경계선을 허물 수 있는 준비에 들어갔다는 뜻인데요. 이번 발언을 한 사람은 미국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 일명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여기서 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토큰화는 혁신이지만 증권은 여전히 증권이다. 그리고 SEC는 의회랑 협력해서 디지털 자산 규제 초안을 직접적으로 준비 중이다라고요. 즉 기술은 인정을 하되 법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이 토큰화가 자산의 본질을 바꾸진 않습니다. 다만 규제 속에서 허용되는 혁신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열렸다는 거겠죠. 이미 블랙록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BUIDL을 출시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도 자사 펀드를 온체인으로 확장했고요. 그리고 JP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인프라를 만들어서 기관 전용 토큰 결제 실험까지도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기업 몇 개가 시도한다라는 게 아니라 실물 자산이 디지털 형태로서 금융망 위에서 유통되는 시대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XRP를 보셔야 됩니다. 리플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은행과 송금회사, 커스터디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왔었죠. 즉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구조에서 유동성을 중개하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 리플이 최근에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커스터디를 BNI 멜론이 맡았다는 점이에요. 이 BNI 멜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커스터디 은행 중에 하나죠. 이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리플이 제도권 신뢰의 문턱을 통과했다. 이런 상징성이겠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이른바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켰죠. 이게 시장에서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인정된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면은 그 기반 위에 토큰화된 실물 자산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즉 달러 유동성이 온체인으로 이식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런 구조가 완성되면은 결제, 유동성, 토큰화된 자산의 교환은 모두 다 안정된 제도권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플 XRP 같은 결제형 자산이겠죠. 물론 장밋빛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SEC가 분명히 토큰화된 자산도 증권일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따라서 모든 프로젝트가 이 프레임 속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맞춰야 됩니다. 리플이 오히려 이런 규제 환경을 준비해온 쪽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은행과 제휴하면서 AML, KYC, 커스터디 구조를 꾸준히 맞춰왔었고 RLUSD 은행인가 ETF 신청까지도 일련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규제를 피하는 코인이 아니라 규제 안으로 들어가는 자산으로서 이런 스스로 포지션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토큰화 시장이 제도권에서 열리고 리플이 커스터디, 스테이블코인, ETF 라인으로서 움직이는 이 시점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XRP의 구조적 가치가 재평가될 구간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ETF, 스테이블코인 관련 뉴스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크겠지만요. 이거는 소음일 뿐인 거고 여기서 핵심은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속도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요 지지선 근처에서 분할 매수 3개월에서 6개월 단위의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구조를 읽는 시기인 거지 이 단타의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미국 SEC가 직접 토큰화를 최대 관심사라고 말한 건요. 단순한 발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금융의 중심이 블록체인 위로 옮겨가고 있다는 선언인 거고 그 변화의 길목에는 리플 XRP가 서 있습니다. 가격은 흔들리겠지만 구조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 이게 단기 차트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전환의 흐름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확신이겠죠. 기술과 제도 실제 사용이 한 줄로 맞물리는 그 시점,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리플 XRP의 무대겠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다들 좀 지치셨죠. 차트는 재미가 없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도대체 언제쯤 반등이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쌓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가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조용할 때가 바로 실력을 다지고 다음 상승의 씨앗이 심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릴 줄 알고 심지어 이 시기를 즐길 줄 아는 이런 분들만이 진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오르기 전에 꼭 나오는 게 있죠. 바로 눌림목입니다. 단기 과열이 식고 또 불필요한 매물 장벽이 정리가 되고 그제서야 새로운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을 하죠.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어떨까요? 금방 지치겠죠. 시장도 똑같습니다. 이 쉬어가는 구간이 없으면은 진짜 상승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치 조정장세는 몸에 좋은 약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쓰지만 결국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고 평균 단가 조절하고 종목을 점검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런 것들 해낸 사람은 이미 수익을 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엔 마음가짐이에요. 하락장을 두려움으로 보시면은
그 시간은 고통이 되시면요. 성장의 기회로 보면은 그 시간은 영양소가 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조금 쓰게 느껴지시더라도 이 쓴맛이 바로 몸에 좋은 약이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멀리 가기 위한 준비 운동의 시간이지 이 시기를 버티는 분들이 결국에 다음 상승장에서 크게 웃게 되실 겁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는 흐름이 정말 뚜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장 자금들이 단순하게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비트코인 하락하면 어떠죠? 알트코인들도 같이 빠지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 자체가 눈에 띄게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관련된 테마 코인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5%가량 적지 않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거는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고 분명하게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인데도 이런 흐름들 보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한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우리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태죠.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미리 저희가 목표가 매도 타점을 걸어놨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지금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습니다.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계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일하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러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간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흔히 말해서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순환 장세를 보여온 바가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 흐름 자체가 바뀌는 초입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리면서 실질적인 기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들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 제시드리고 실제로 이번에 4,850원 단기 고점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현재 저점 라인에서 추가 분할 매수 드리고 있죠. XRP 리플 전용 타점방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고 추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 GPT AI 인공지능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까지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